자, 이제 219페이지 대리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네, 본인. 그리고 본인이 선임한, 자,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있죠. 자,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라면, 을이 임의 대리라면은 갑이 을한테 수권을 했겠죠. 수권. 그리고 수권이 있으면은 을은 대리권을 가지게 되죠. 대리권. 권한을 가져요. 대리권. 자, 그럼 이제 을은 대리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법률 행위를 한다. 그게 바로 대리 행위죠. 대리 행위. 자, 그래서 일단 이 대리 파트에서는 대리권 부분이 나오고 대리권 그리고 대리 행위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대리권하고 대리 행위, 여기가 이제 대리 제도예요. 대리 제도. 대리 제도 요 부분에서는 반드시 매년마다 이제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한 문제는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리권 파트에서는요. 대리권 파트에서는 대리권 범위, 대리권 제한,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대리권 파트부터 좀 보면, 자, 밑에 보시면 파란색 2번에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 자, 만약에 수권을 할 당시에 그 범위를 정했다면은 정해진 범위에서 대리권한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권을 하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갑 쪽에서 만약에 갑이 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빌라 관리인 선임하면서 을한테 이제 수권하는 거예요. 빌라 관리하시라고, 수권. 자, 근데 수권할 때 을한테 대리 권한을 줄 때 을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근데 범위를 안 정했어요.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이거는 범위 정한 거, 범위 안 정한 거. 범위 안 정했다는 거죠. 그럼 을은 당황스럽죠. 그죠? 당황스럽잖아요. 이때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 민법에서 그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118조에서. 민법 118조를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놨어요. 자, 밑에 지금 보시면 표가 나오고 있죠. 표. 요 내용들이 118조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죠. 무제한. 자, 그리고 밑에 칸에 이용 또는 개량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건 총 3가지예요. 보존, 이용, 개량을 할 수 있다. 밑에 칸에 처분 행위.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처분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처분 행위는. 자, 보존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등기 건물을 등기한다. 보존하는 거. 자, 니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건 채권이 소멸한 거, 소멸 안 한 거? 소멸 안 한 거죠. 소멸 안 한 거. 만약에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예?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채무자가 있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 우리 채무자가 계시는 거지.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 어차피 뭐 일반 채권이고, 자,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몇 년 지나면 없어지죠? 10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갑의 채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쪽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돈 갚으시라고 소송 걸었다는 거죠. 소재기. 그럼 여기서 이제 소재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멸시효가 중단돼, 중단.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위? 보존행위라는 거죠. 보존행위. 보존됐잖아요. 보존. 자, 디귿이요. 부패하려는 물건 처분. 이거 처분 아닙니까? 아니요. 보존입니다. 부패하려는 물건을 처분했으니까 다른 것들이 부패가 돼, 보존이 돼. 보존되잖아요. 보존이. 맞아요. 다 같이 부패될 뻔했잖아. 자, 내려갑니다. 이용계량. 이용계량은 수익 창출입니다. 자, 이용계량은 기억에 나오듯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니은에 건물을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 그럼 수익이 생기죠. 자, 그리고 디귿에 원래 소비대차가 무이자 소비대차였는데 이자부로 바꿨다. 수익이 생겼죠. 이용입니다. 자, 밑에 처분행위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 특별히 수권을 얻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다. 처분행위.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쪽에서 지고 있는 채무를 제 멋대로 면제시켜준다. 그럼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행위죠. 체결했던 계약을 해제한다. 그럼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처분.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 처분이죠. 대출 받는 것도. 물건을 매각을 해버린다? 처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하려면은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기억에 나오는 저당권 설정 채무 면제. 이거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고요. 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예금을 인출해서 개인한테 고리사채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예금 인출해서 주식에다가 투자해버린다.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한 거죠. 이용 행위는 맞는데 성질이 변했으니까 제한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가서 판례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판례 입장. 자, 대리권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자, 기억해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돈을 받는 거죠. 잔금 수령. 그리고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시켜 주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세요. 대리권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대여금 영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고, 처분.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권 생긴다? 그거 아니라고. 해제 못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내려가면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는데 예금담보로 대출받는다. 대출 못 받습니다.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이요. 대리권 제한입니다. 자, 일단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계약. 자기계약하고 쌍방 대리하고 금지죠?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거. 허용. 예외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본인 허락. 맞아요. 본인 허락. 두 번째 예가 뭐죠? 다툼 없는 채무이행.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그냥 단순한 채무이행 말하는 거예요. 다툼 없는.
이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요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인가?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현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을한테 야, 네가 좀 돈 좀 관리 좀 해라. 내가 5억 줄게. 자, 5억을 넘겨줄 테니까 관리 좀 해라. 그냥 보관하라 그랬어. 5억을 보관하라고. 그럼 여기서 을은 5억을 관리해야 되죠. 대리인으로. 근데 그 돈을 빼서 자 5억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나한테 선물로 줘야지.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자기 계약이죠. 이런 게 자기 계약이에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지. 돈을 빼는 것도 나요. 받는 것도 나요. 이게 자기 계약입니다. 원칙적 금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준 적 있었고 을이 갑한테 채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 받을 돈 1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받을 돈 1억이 있다는 건 현재 을이 받을 돈이 있고 그리고 그 채권의 변제 기한이 도래했어요. 변제 기한 도래. 돈 받을 날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지금 갚을지, 일주일 뒤에 갚을지, 한 달 뒤에 갚을지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죠. 근데 지금은 기한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갚으셔야 돼요. 다툼이 있는 거, 다툼 없는 거.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관리하라고 준 돈 5억에서 1억 빼서 자기한테 주는 거. 1억을 변제해버리는 거.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 허용입니다. 이게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이에요. 자, 그리고 다툼 없는 채무 이행은 또 있지요.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있을 때 이건 뭐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는 거죠. 등기 신청을 할 때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등기 신청을 할 때 법무사 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등기를 신청한다는 건 얼마로 거래할지 다 결정됐고 돈도 줬고 물건도 다 넘겼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기역 본인의 허락. 니은 다툼 없는 채무이행. 자, 괄호 속에 금전 출납권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했다는 건 다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돈에서 대리인 자신에게 변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디귿은 지금 법무사가 나오고 있죠. 법무사. 밑에 3번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이거는 무권대리로 취급해요. 뭘로 취급한다고요? 무권대리. 그러면 무권대리로 취급한다는 건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효력이 어떻게 되죠? 무권대리 효력이 뭐예요? 유동적 무효. 예?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그러면 무권대리로 취급하고 유동적 무효로 한다는 것은 본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걸 뜻하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3번이요. 대리권 소멸 사유. 자, 대리권 소멸은 일단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 사유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성파. 성년이에요? 한정이에요? 성년이죠? 성년 후견입니다. 성년 후견. 자, 성년 후견 밑에다가 쓰지 마세요. 책에 있네요. 자, 쓰지 마세요. 자, 성년 후견이지. 자, 오른쪽 괄호 속에 보시면 한정 후견 아닙니다. 성년 후견. 자, 밑에 칸. 자, 임의대리에 국한된 소멸 사유가 또 2가지가 있죠. 수권했던 거 철회. 그리고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죠. 위임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끝납니다. 대리권이.
자, 다음 밑에 4번으로 내려가세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이 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남용. 예. 예. 그죠? 이 침묵. 자, 대리권 남용은요. 자, 갑 쪽에서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권한을 준 거지, 이렇게. 자, 갑이 이렇게 했어요. 내 집을 팔아달라고. 매각. 집을 팔아달라고. 시세가 지금 5억이에요. 시세가 5억. 그러면 을은 갑에게 처분의 대리권을 받았고, 이제 대리인으로서 갑의 주택을 팔으셔야 되죠. 팔아야죠. 근데 병이 처남이었던 거예요. 야, 처남. 이거 5억짜리 집인데 3억에 가져가. 아니, 2억에 가져가, 2억에. 그래서 2억에 그냥 이 집을 홀라당 넘겨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억에 팔고 명의 넘겨버리면 이거는 갑한테 엄청난 손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을의 이 대리권 행사가 갑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병을 위해서 이루어졌죠. 이게 바로 이제 대리권이 남용된 거죠. 대리권. 근데 대리권이 남용됐다고 해도 을은 대리권이 있었고 이거는 유권 대리예요. 을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유효예요. 원칙. 그러면 처남에게 집 넘긴 거 이게 유효라는 거지. 그럼 이 집을 찾아오려면 이걸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걸 무효로 만들려면은 갑 쪽에서 당신 알고 있었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나 과실에 대해서 갑이 입증을 하면은 요거 이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는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된다는 거지. 무효. 그죠? 밑에 문제 해결해 보시면 기억에 원칙, 효력 있다. 니은의 예외,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 없다. 즉,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건 비진위 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는 비진위 표시. 우리 민법 제107조. 이 내용을 유추 적용한 겁니다. 유추 적용.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7조를 가져와서 써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서 대리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파트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대리권 파트였어요. 거기서 대리권 범위, 제한, 남용, 소멸 이 내용들을 봤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대리 행위입니다. 대리 행위는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을과 병의 관계를 다루게 되고 여기서는 현명주의가 나옵니다. 현명주의. 그리고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현명주의부터 확인합니다. 현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름 밝힌다는 뜻이죠. 이름 밝힘. 누구 이름 밝혀야 되죠? 본인 이름. 그래서 첫째 줄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다. 이름 밝혀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제한 없다. 자, 3번입니다.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게 되면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현명주의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총 3줄이에요. 3줄. 3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본인이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죠. 자, 여기서 갑 쪽에서 상가를 매수하려고 해요. 상가를 한 개 살랐고 매수하려고 매수 권한을 을에게 위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대리인이죠. 그러면 상가를 매도하는 측, 매도자를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을하고 병이 계약을 할 때, 을하고 병하고 계약할 때 을은 현명해야 돼요. 현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갑입니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러면 매수인 칸에다가 갑 이름 써야 돼, 을 이름 써야 돼? 갑 이름 써야죠. 그럼 을 이름은 어디다 쓰죠? 그 밑에다가 대리인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어쨌든 매수인 칸은 갑의 이름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을이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밝혀야 돼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게 이제 현명하는 거죠, 현명. 자, 그럼 을이 이렇게 현명을 하면 을하고 병하고 했던 그 법률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됩니다. 대리 행위. 자, 그리고 대리 행위로 인정받게 되면은 결국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본인 갑에게로 귀속입니다. 그렇죠? 결국 상가는 갑이 매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을이 현명을 안 하면 현명을 안 하시는 거지. 보니까 상가가 괜찮은 거예요. 상가가 괜찮으면 갑 이름 써, 지 이름 써. 지 이름 쓰는 거, 지 이름. 그죠? 현명 안 하죠. 그러면 대리 행위야, 대리 행위 아니야? 아니지. 그건 대리가 아니지, 그건.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로? 을한테로. 자기 자신한테. 이제 을이 상가를 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두 번 계약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미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왔다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경우는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리 행위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대리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건 효과가 누구에게로? 본인 갑에게로. 이렇게 세 줄이에요, 현명주의. 기본이죠, 기본. 생기본이에요, 생기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임장 제시하셨네요. 위임장을 제시하는 이게 바로 현명이죠. 자, 밑에 5번이요. 서명대행. 대리인 을이 대리인이라는 거 표시 안 하고 본인 이름 쓰고 본인 도장 찍었죠. 이것도 대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 쓰고 남편 도장 찍죠. 계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대리 행위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하자입니다. 표가 있고요. 원칙은 대리인 표준. 예외적으로 본인 표준. 이렇게 돼 있죠. 자, 대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본인 있고, 역시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그리고 상대방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을하고 병,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 요게 바로 대리 행위죠. 이 대리 행위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아까 봤었던 사기강박뿐만 아니라 뭐 비징이, 통정, 사고, 뭐 적극 가담, 뭐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는 결국 현장에서 의사결정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죠.
을 쪽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하자의 유무 하자 유무 이거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굽니다? 대리인입니다. 아니 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사기쳤을 때 얘가 사기쳤을 때 대리인을 사기쳐야 돼요. 이렇게 사기쳐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기를 쳐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의리하기 때문에 을을 사기쳐야 하자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을은 가만히 냅두고 갑을 사기치면 요렇게 사기치면 이건 하자 있는 거 하자 없는 거 그건 하자 없는 거예요. 그죠? 판단 기준 대리인이다 대리. 자, 근데 효과 결국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로. 자, 그러니까 병이 을을 사기쳤을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을 기준 판단이지만 취소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취소는 갑이 한다는 거예요. 취소는 갑이. 효과는 본인에게. 자, 박스 안에 내용 보세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 표준에서 결정한다.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갑의 대리인 을이 병에게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하자 표준은 을, 취소권자는 갑. 자, 이번에 진위 아닌 의사 표시, 허위 표시 이런 거 판단할 때 전부 다 대리인 표준 판단. 근데 지금 3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에서는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판단이었죠. 근데 궁박 같은 경우는 본인 기준이었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4번에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는데 대리인 쪽에서 적극 가담을 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고 본인이 설령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더라도 어차피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 거죠. 그럼 이거 무효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 자, 위에 표에서요. 본인 표준 확인합니다. 본인 표준. 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 본인 기준 판단이냐? 어떤 경우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죠? 지시가 있었을 때. 본인의 지시가 있었을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유무 판단합니다. 자, 만약에 갑 쪽에서 야, 너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잉. 시키는 대로 지시 내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본인 쪽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갑이 해놓은 거죠. 갑이 의사결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자 유무의 판단 표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표준에서는 첫째 줄에 나오는 본인의 지시라는 표현 이거 잘 봐두세요. 본인의 지시. 자, 능력으로 내려갈게요. 양괄호 3번이요. 대리인 능력. 자, 첫째 줄에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의사 능력은 필요한데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기억이요. 기억.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 위임, 을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미성년자인데요? 괜찮아요.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을이 미성년자니까 취소하겠다. 제한 능력 원인으로 취소하겠다. 돼,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이제 복대리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 제도였어요. 대리 제도. 복대리 볼게요. 자, 복대리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그리고 그 대리인 쪽에서 선임한 또 대리인. 그죠? 그 또 대리인을 가리켜서 복대리라고 하죠. 복대리. 첫 번째, 복대리인 선임할 때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죠? 대리인이 선임. 근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죠? 아니에요. 대리인의 이름이에요. 대리인의 이름이 본인 아니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 자, 그러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자, 복임행위는 따라서 대리행위. 다 대리행위 아니다. 대리행위? 아니지. 왜냐면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거 대리행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행위라고 봐야 되죠? 수권행위라고 봐야 돼요. 대리행위가 아니고 수권행위. 권한을 줬다는 거죠. 권한을 주는 수권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이 복대리인한테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 그래요? 언제나 임의대리라 그러죠. 언제나 임의대리다. 그 이유는 수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라는 거지. 법정 대리일 수 없습니다. 자, 밑에 성질 내려가세요. 복대리 성질.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근데 어쨌든 본인을 대리하죠. 본인의 대리인. 자, 오른쪽 2번. 언제나 임의대리다.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주의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무슨 행위다? 수권행위다. 수권행위. 자, 내려갑니다. 2번. 복임권과 책임범위. 대리는 임의대리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죠. 자, 근데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있어 없어? 있죠. 그건 있죠. 근데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 복임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다.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복임권 인정되죠. 어떤 경우 복임권 인정돼요? 본인 승낙. 맞아요. 본인 승낙. 자, 본인의 승낙이 있든지 아니면은 부득이한 사유. 본인 승낙, 부득이 사유. 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임권 인정된다고요. 원칙은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상책임. 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 무과실 책임. 그리고 중책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선임감독상 책임이죠. 선임을 잘못해서 책임.
감독을 잘못해서 책임. 선임감독상 책임. 그리고 가장 가벼운 책임. 하. 복대리인의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 게을렀을 때 책임지는 거.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가벼운 거죠. 태만히 하였을 때, 그거. 자, 그럼 일단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무슨 책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무과실 책임. 이게 원칙이죠. 원칙적 책임을 요걸로 집니다. 법정 대리. 근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한 단계 감경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책임이 이렇게 감경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때는 한 단계 경감돼서 선임감독상 책임. 자, 반면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때도 즉당히 책임지죠. 네? 즉당히 책임, 이 중급 책임자가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임의대리의 책임도 한 단계 이렇게 경감될 수 있죠. 어떤 경우 경감이 되느냐? 본인의 지명이 있었을 때. 본인의 지명. 본인께서 콕 집으셨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의 책임은 한 단계 경감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표 내용 확인하세요. 자, 1번의 원칙, 임의 대리는 복임권 없다. 2번의 예외, 본인 승낙, 부득이한 사유. 자, 그리고 3번 내려갑니다.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부적임을 알고도 태만히 했을 때 책임진다. 자, 동그라미 2번 예외 지금 끝에 괄호 속에는 선임감독상 책임 있다 그러죠. 이게 임의 대리인의 원칙적 중급 책임. 근데 본인의 지명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책임 경감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임의 대리 언제나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임권 있는 거고 책임도 무겁죠. 무과실 책임. 자, 그러나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선임감독상 책임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표현 대리에서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 대리 파트 들어가서 만나보죠.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서 무권 대리로 바로 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도 있고 표현 대리도 있죠. 자, 일단 우리 시험에서 주로가 아니라 매년마다 나오는 게 이 협의의 무권 대리죠. 반드시 나와요.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 주로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사례 형태로. 그리고 그 사례가 대단히 정형화돼 있죠. 정형화. 자, 협의의 무권 대리 사례는 본인 갑과 그리고 무권 대리인 을과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수권을 한 적이 없죠.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이제 인감 도장 갖고 와가지고 인감 도장 갖고 와서 위임장 조작해버리죠. 위임장을 조작하여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재산을 홀라당 넘겨버리는 거죠. 상대방한테 명의 넘겨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서 명의를 넘겼다면 이거는 을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행위를 한 거니까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거. 무권 대리라는 거죠. 무권 대리다. 그럼 일단 무권 대리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건 효력이 있는 거, 효력 없는 거. 효력 없죠? 무효입니다. 왜 무효예요? 왜 무효? 무권이라서. 그죠? 무권이라서. 무로 시작하죠. 무로 시작.
무효라는 거지, 무효.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추인권. 응? 본인 쪽에서 여기서 추인권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무효였던 거 소급시켜서 유효로 만들 수 있죠. 자, 반면에 갑 쪽에서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자, 거절권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확정 짓습니다. 확정적 무효로 만듭니다. 아버지께서 추인을 해주면 이게 유효가 되고 상대방한테 땅이 넘어가죠. 그러면 상대방이 더 이상 을을 괴롭히지 않겠죠. 맞나요? 을 안 괴롭히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땅이 더 좋아. 거절하면 무효 확정. 그럼 상대방이 을한테 대금 지급했는데도 부동산 못 받았으니까 이제 을을 걸고 넘어지죠. 그럼 이제 을은 깜빵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위임장 조작한 게 사문서 위조한 거죠. 깜빵 가야 돼요. 깜빵.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응? 아들을 살려야겠다. 추인. 응? 아들을 깜빵 보내야 되겠다. 거절. 이렇게 선택. 아버지 선택. 응?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요. 그래, 결심했어. 그거 생각나는데요. 그거 안 보셨어요? 엄청 좋아했었는데. 네? 결심했어. 자, 그럼 여기서 상대방도 이제 권리가 있죠. 상대방 철회. 철회하고 최고 중 선택합니다. 철회, 최고. 자, 상대방 쪽에서 철회권 행사를 했다. 그러면 확정 무효. 확정 무효고. 그리고 최고 같은 경우는 독초 가는 거죠. 독초. 일단 기본 틀이 이렇습니다. 현재. 자, 그럼 이제 책에서 순서대로 먼저 본인의 추인권부터 보겠습니다. 성질.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자, 시기 내려갑니다.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철회 전.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렸다면 뒤늦게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본인께서 선택하는 추인. 본인 쪽에서 선택하는 추인.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행사하는 철회. 이거는 효력이 정반대잖아요. 갑 쪽에서 추인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유효 확정이죠. 소급 유효 확정. 근데 철회권 행사를 한다는 건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반대죠. 그러면 추인이 우선이다, 철회가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죠?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그죠? 먼저 하는 거. 자, 만약에 갑 쪽에서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상대방 쪽에서는 철회 못하지. 철회 못해. 자, 반대로 상대방 쪽에서 먼저 철회해버리면은 무효 확정되고 본인은 추인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이 추인의 시기가 철회 전까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철회 시기는 언제죠? 철회 시기? 추인 전. 추인 전이겠지, 철회는. 추인은 철회 전. 그렇죠? 먼저 하는 쪽에서 효력 확정 짓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상대방. 자,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상대방, 무권대리인, 승계인 모두에게 다 가능하다. 자, 밑에 주의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주의 보세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추인을 상대방한테 안 하고 무권대리인한테 요렇게 추인했다는 거죠. 그럼 그냥 방문 열고 추인한 거죠? 방문 열고 추인.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 상대방이 갑이 을한테 추인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주장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알면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추인 효력 주장 못합니다. 자, 상대방이 이를 몰랐을 때는 추인 있었음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 쪽에서 을한테 추인했어요. 이렇게 추인.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그 틈에 상대방 쪽에서 재빠르게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 틈에 철회. 그러면 추인이 빨랐어요? 철회가 빨랐어요? 철회가 빨랐다는 거죠. 그러면 무효 확정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방법.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 자, 추인은 단독 행위고요. 자, 밑에 빈출, 조건부 추인, 일부 추인,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깔끔하게 추인 안 하고,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추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추인할게요. 추인하는데 다 넘겨드리기는 힘들고 반만, 선생님. 절반만 추인할게요. 절반 추인. 일부 추인하고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동의. 자, 밑에 2번.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지. 자, 본인이 그 행위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기억 보시면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수령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박스에 돈을 넣어서 들고 왔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이 뭔 돈이냐? 아버지 다 부동산 팔아서 돈으로 바꿔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수령. 그럼 유효로 하자, 무효로 하자? 유효로 하자는 거지. 잘했다 하더라. 돈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니네 장남이 서류 위조해서 매매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인한테 명도시켰죠. 땅을 넘겨준 거예요. 땅 가져가시라고. 선생님 땅 가져가세요. 자, 땅을 가져가세요. 땅을 넘겼다고, 땅을. 그러면 유효로 하자, 무효로 하자? 유효로 하자는 거죠. 묵시적 추인. 자, 디귿입니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냅두는 거죠. 냅두는 거. 이거는 묵시적 추인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묵시적 추인. 그냥 냅둔 거. 자, 밑에 효력.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소급해가지고 유효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 갑 쪽에서 추인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 거절을 행사하게 되면은 확정 무효, 유무효가 뒤바뀌는 거니까 이 무권대리 무효를 무슨 무효라 그래요? 맞습니다. 유동적 무효. 갑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된 무효. 그게 유동적 무효의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추인 거절권 나오죠. 좀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